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랜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누군가는 성공을 뽐내고 누군가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모였습니다. 서울 시내의 유명 호텔 뷔페에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동창생들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소리로 뷔페는 활기찼습니다. 그때 뷔페 입구에서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해진 청바지, 구두도 달아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머리는 손질되지 않아 부스스하고 전체적으로 초라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지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본 사람이 반가움에 인사했지만 정지훈의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금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정지훈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는 금세 얼굴을 찡그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지훈은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반갑게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누군가는 대충 악수하고 돌아섰고 누군가는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곁눈질로 정지훈을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뷔페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렇게 되어버렸다느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느니, 왠지 꺼림칙하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지훈은 그런 시선과 말을 모두 느끼면서도 묵묵히 한쪽 구석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은 가장 외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정지훈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대우를 예상했다는 듯이 혹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창회는 점점 열기를 더해갔지만 정지훈의 테이블만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과 액세서리로 빛나는 가운데 정지훈의 낡은 셔츠와 바지는 마치 흑백 사진 속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뷔페 테이블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정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몇몇 동창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한때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꿈을 꾸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안타까움일까요? 아니면 자신들과 다른 처지의 사람을 보며 느끼는 우월감일까요? 정지훈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등 뒤로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외로운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동창회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갔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과거의 추억들이 하나둘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지훈이 앉은 테이블만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준이 크게 외치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었습니다. 정지훈도 조용히 일어나 물이 담긴 잔을 들었습니다. 성준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했다며 이렇게라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살짝 정지훈을 겨냥한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간다는 말은 마치 정지훈의 처지를 깎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고 몇몇이 슬쩍 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배가 끝나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용기를 낸 동창 하나가 정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말은 친근함을 가장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멸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호텔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동창의 눈이 커졌고 곧 정지훈에 대한 소문이 테이블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저 친구가 알바를 한다는 소문, 호텔에서 청소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동창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잘 될 줄 알았던 아이가 호텔 알바라니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제일 똑똑했는데 말입니다. 그 말들이 정지훈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음식을 한 입 빼어 물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 외에는 큰 동작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또는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창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더욱 대담해진 몇몇은 정지훈을 향해 노골적인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회비 10만 원도 낼 수 있겠냐며 아니면 대신 내줄까 하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지훈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괜찮다고 낼 수 있다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정지훈은 그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같은 교실에서 같은 꿈을 공유했던 친구라는 사실은 이미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지훈이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만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사람처럼 완전히 고립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단체 사진 촬영을 알렸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정돈하고 또 누군가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정지훈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가오자 살짝 거리를 두는 동창들도 있었습니다. 정지훈은 그런 반응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뒤쪽에서 조용히 서기로 했습니다. 사진사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모두가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지훈은 사진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더 찍힌 후에도 정지훈은 그 어떤 사진에도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뷔페 레스토랑의 입구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귀에 꽂힌 이어피스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호텔 매니저인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동창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곧 호텔 사장님께서 이쪽에 오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를 조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호텔 사장이 직접 온다니 무슨 일인지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인지, 혹시 유명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만이 접수된 것인지 추측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사장님께서 특별히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오실 예정이니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의 표정이 한층 더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정지훈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짝 긴장한 듯한 또는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특히 정지훈이 앉아있는 테이블 주변을 신경 써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파를 바로 세우고 테이블 위에 꽃병 위치를 조정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몇몇 동창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어 갔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귀에 꽂은 이어피스로 누군가와 대화한 후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고 레스토랑 직원들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품격 있는 맞춤 정장의 단정한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사장은 천천히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레스토랑 내부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정지훈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호텔 사장은 곧장 정지훈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장의 걸음은 빠르고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지훈의 테이블 앞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이 정지훈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동창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라는 호칭이 정지훈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서비스 확인도 할 겸 들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담담하고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와 함께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을 호텔 사장이 대표라고 부르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사장은 계속해서 정지훈에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늘 서비스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훌륭했다고 답했습니다. 성준이 용기를 내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정지훈이 정말 이 호텔의 대표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정지훈이 대답하기 전에 호텔 사장이 먼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정지훈 대표가 체인 호텔 그룹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에 동창회장 전체가 다시 한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져 내릴 뻔했습니다.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더듬거리며 아까 말한 알바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정지우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정말 이 호텔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으며 경영을 제대로 배우려면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더 큰 충격이 동창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알바는 사실 정지훈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영 공부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호텔 사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지훈 대표가 매우 특별한 분이라고 소개하며 인수 후에도 직접 현장을 경험하며 모든 직원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객실 청소, 프론트 데스크 업무까지 모든 포지션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지훈의 낡은 셔츠와 해진 바지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성공과 겸손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호텔 사장은 정지훈 대표 취임 후 매출이 30%나 상승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장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동창들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습니다. 특히 아까 정지훈을 가장 심하게 놀렸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지훈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호텔 사장에게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라서 왔으며 급하게 와서 평소 복장과 달라 놀라지 말라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실례를 범했다고 사과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호텔 사장이 떠난 후 동창회장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정지훈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대상이 갑자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준이 용기를 내어 정지훈에게 다가가며 아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지만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정지훈의 테이블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궁금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정지훈이 정말 이 호텔의 주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내 스타호텔 체인 모두를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뤘는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지훈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투자 사업을 시작했고 작은 스타트업 투자부터 시작해서 운이 좋게 성공했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해외까지 투자 영역을 넓혔고 작년에 스타호텔 그룹을 인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지 물어보려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호텔 인수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모든 직원의 위치에서 직접 일해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방 설거지부터 객실 청소, 짐 나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주방에서 일했고 이 낡은 옷은 그때 입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옛 친구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말에는 살짝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성준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지훈은 담담하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모두 바쁜 삶 속에서 살고 있으니 오해할 수도 있다고 너그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서글픈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창들은 경쟁하듯 정지훈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업 얘기, 성공 비결, 투자, 조언 등 불과 얼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에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지훈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지만 이전과 다른 격식을 갖춘 거리감 있는 톤이었습니다. 아까 정지훈을 가장 심하게 놀렸던 덕희가 용기를 내어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도 사과하려 하자 정지훈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정지훈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창들이 만류했지만 정지훈은 내일 아침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이만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아쉬워하며 다음에 꼭 만나자고 연락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모호했습니다.
정지훈이 나서려는 순간 호텔 사장이 다시 나타나 차량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지훈은 동창들을 한번 둘러보며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고 모두 건강하게 지내라고 인사했습니다. 간결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동시에 어떤 거리감도 함께 느껴지는 작별이었습니다. 정지훈이 떠난 후 동창회장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성준이 자신들이 너무했다고 말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친구의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 같다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되는데 그랬다고 반성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창회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가 묵직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에는 쓸쓸함만 남았습니다. 한편 정지훈은 차에 오르며 오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망감도 있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밤거리를 달려가며 정지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면이 아니라 사람의 깊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동창회는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아프고 씁쓸한 경험이었지만 그 속에서 모두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